안녕하세요. DJ입니다. 기동전사 제타건담 같이 보기 제5화 아버지와 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퍼스트 건담, 기동전사 건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동전사 제타건담도 그렇고 이번 화에서 특히 이제 제타건담에서 카미유의 아버지인 프랭클린 비단이 끔찍한 죽음을 또 맞이하는데요. 토미노 이슈키 감독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미노 이슈키의 세계,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후쿠오카에 현지에 가서 직접 관람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 직전에 저는 일본에 갔었을 때, 마지막 일본에 갔었던 건데요. 코로나 직전에. 그 전시회장 입구를 채우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거대한 여화복이었습니다.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1941년생인데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태어난 거죠. 아버지였던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아버지는 원래 이제 사진을 했던 분이신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군수공장에 근무하면서 여합복의 제작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미노 감독이 이 여합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술자였던 거죠. 물론 이제 사진을 했다는 건 토미노 감독이 나중에 영화 전공을 하면서 영화 감독을 꿈꿨던 것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그 토미노 감독의 자서전 그래서 나는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원만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기동전사 건담의 아무로레이의 아버지인 템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카미유 비단의 아버지인 프랭클린 비단으로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화 만에 그 오프닝 지원군의 사체가 흘러가는 약간 몽환적인 장면, 그러니까 약간 비극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그 인류가 그 코로니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또 세대를 낳고 이런 것들은 그 기동전사 건담에 삽입되었었던 나가이치로의 내레이션 그 오프닝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프롤로그하고 이런 두 작품 연속으로 약간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음악은 또 카미유가 제1화에서 크와트로가 공명할 때 나왔었던 음악이죠. 이게 생각나네요. 반다이 코리아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진출하면서 이벤트, 대형 이벤트 건담 페스티벌인가요? 그걸 했을 때 그때 과연 건담의 그 나가이치로의 내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대체 누가 할 거냐라고 그 고민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반다이 코리아 쪽 일을 제가 좀 도와주면서 유광진 성우를 추천을 했었는데 나중에 더빙된 거를 실제 그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자, 이제 티탄즈는 릭디아스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수한 모빌 슈트 또 신소재를 쓴 모빌 슈트를 에오고가 제작을 하고 그걸 앞세워서 티탄즈의 신기체인 건담 마크2 세계를 모두 강탈해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바스크는 여기서 티탄즈의 활동을 위해서는 연방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에오고의 분자들을 색출하는 것, 또 그 다음에 경계하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화에는 양산형 릭디아스가 바깥에 나와 있네요. 굳이 또 레코아가 음료수를 가져오는데요. 에마가 사과를 깎는 장면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게요. 85년 작품이기 때문에 좀 여성은 이런 걸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렇게 나오면 약간 또 예,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레코가 그동안 별 대사가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대사가 많습니다. 비중도 있고 그러면서 건담 마크2 3기 중에 2기를 해체하고 한 기만 남겨놓고 그 한 기를 하얀색으로 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프랭클린을 에마는 지금 감금 상태거든요. 왜 프랭클린은 감금 상태에 두지 않았던 건지 여기서 이렇게 밖에다 내놨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뭐 건담은 한 대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얀색이다 이런 기본 설정에 충실하기 위해서인지 에우고가 MS 전력에 여유가 없음에도 한 기를 남겨놓고 두 기를
해체해서 부품으로 쓴다. 사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랭클린은 여기서 미리 준비했던 또 인질극을 벌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번 화에서는 프랭클린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번 화 중반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퇴장하잖아요. 3화에서 말미에 어머니가 캡슐 안에서 사망하자마자 끝나면서 그 어머니 죽음에 대한 뒷이야기, 그 뒷이야기들은 그 다음 화로 미뤄졌었는데 프랭클린의 죽음은 이번 화 중반에서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뒷이야기가 이번 화의 뒷부분 B파트를 차지하면서 프랭클린까지 5화에서 완전히 털고 가는 겁니다. 카미유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6화부터 이제 카미유가 부모 없이 어떻게 보면 또 홀가분하게 활동하는 기반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맘 먹고 나온 거죠, 뭐 프랭클린 처음부터. 그러면서 샤 전용 릭디아스를 훔칩니다. 이 시대에는 MS를 그냥 훔쳐 타면 되는 거였는지, 뭔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또 이런 건 없었는지 하는 또 21세기적 질문이 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1985년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선구적인 설정을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제타 건담이 건담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이고요. 그 이전에 건담은 RX-78-2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이 43화 만에 인기가 없어서 중도의 방영 종료가 된 작품이고, 방영 도중에는 건담 프라모델의 발매를 또 예정하지 않았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타 건담은 이 4쿨 분량으로 처음으로 완결된 TV판 건담 시리즈이고, 그리고 방영에 발맞춰서 반다이와 선라이즈가 건담 프라모델 내기로 했던 또 첫 번째 작품이었다는 거. 뭐 지금이 아주 당연시 여겨졌던 요소들이 이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는 새롭게 도입이 되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전용기를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쿼트로가 탈 수 있는 거는 뭐 건담 마크2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네모조차 없던 시기예요. 에오고는요. 짐2를 타고 나갈 순 없잖아요. 쿼트로가. 그건 너무 빠지잖아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칠해진 건담 마크2 3호기를 처음으로 탑승했던 건 주인공인 카미유가 아니고 쿼트로였다는 거. 샤에게는 건담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릭디아스로 이름을 바꿨던 거, 감마 건담도. 그 다음에 델타 건담이 아니라 백식이 된 거잖아요. 뭔가 아폴리 표정은 샤에게 건담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 약간 장난스러워하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쿼트로가 급하게 출력하다 보니까요, 노멀 슈트를 착용을 안 했습니다. 마치 기동전사 건담에서 그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라라가 노멀 슈트 착용을 권하기 전까지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이제 아바오와쿠 당시에 연방군으로서 그 참전했었다는 얘기, 뭐 지용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 henken의 설정, 1년 전쟁 참전의 설정을 그 건담 더 라이드라는 놀이기구로 휴즈큐 하이랜드에서 뭐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합친 거였는데, 저는 이제 현지에 가서 직접 관람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설정에 맞춰서 henken이 거기 직접 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로도 나와요. 가서 한정판 짐을 또 사왔던 기억이 있네요. 제 뭐 창고방에 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안 샀던 게 또 후회가 되고요. 하나밖에 못 사게 됐었는지 또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거기까지 하도 오래전이라. 카미유는 레코아가 말리는데도 결국은 이제 출격을 합니다. 출격을 해야 전개가 되는 거죠. 프랭클린이 그냥 무사히 뭐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쿼트로에 의해서 격추된다거나 회수된다거나 이런 전개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전작에서 또 만나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미노 감독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을 뭔가 정말 갈등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작품인데도 지금 봐도 재미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뭐 작화야. 그때 당시 선구적이라 해도 지금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요. 이야기의 힘은 정말 제타 건담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리드가 하이잭으로 출격을 합니다.
원래 자기가 탑승하게 돼 있던 기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또 뭐가 빼앗아서 출격을 해요. 아시겠습니다만 제리드가 바이아란에 탑승해서 포유의 사이코 건담을 격추할 때도 무단 출격이었죠. 그때 바이아란이 완성 단계 전이어서 그 회색으로, 그러니까 원래 바이아란의 주된 컬러링도 파란색에 가까운 색인데도 그 이전에 이제 회색 컬러링으로 도색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었던 거죠. 몸도 사실 그때 성치 않았었고요. 목발을 아직 짚고 있었던 상황이고. 결국은 건담 마크2 샤, 그러니까 크와트로의 건담 마크2와 양산 릭디아스 두 개가 발견을 했어요. 프랭클린의 릭디아스를. 이번 화가요. A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작화 굉장히 좋은데요. B 파트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케줄 문제. 지금은 참 작화 좋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런 이번 5화의 저 초반 작화들을 컷한 걸 보면서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뒷부분은 또 정반대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스케줄 쪽의 문제라 리테이크를 못한 건지. 지금은 저런 작화라면 블루레이 같은 게 발매되면서 리테이크가 됐겠죠. 수정이 돼서 나갔겠죠. 마르가리타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아내였던 힐다와 아들이었던 카미우가 그 불륜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는 그냥 프랭클린이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다 오픈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족들 앞에서. 여기서 이제 바스크는 떠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고 있어요. 티탄지의 검정색 노멀 슈츠인데 또 바스크는 헬멧 부분에 연방군의 그 별 마크가 있어요. 여기서 메가입조포를 아가마가 발사하는 건 알렉산드리아와 티탄즈의 그 시선을 아가마 쪽으로 이끌려는 거죠. 그러면서 쿼트로와 아폴리 로베르토가 릭디아스 회수, 그러니까 프랭클린 막는 거, 이쪽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티탄즈 부대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끔 눈길을 돌리려는 거죠. 자, 지금 건담 마크2가 한쪽 발을 해체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동전사 제타 건담 이제 마지막에 49화에서 에마의 건담 마크2 이제 뭐 3호기에다가 하얀색을 칠한 거긴 하지만 그때 또 왼팔이 없는 채로 출격을 하면서 실드를 달고 그리고 이제 파라스 아테네랑 서로 찌르기로 둘 다 격추가 되면서 이제 끝났었죠. 물론 건담 마크2는 또 나중에 그 제1차 네오지온 전쟁 그러니까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에도 재등장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함대전과 모빌슈트전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스크는 이 포드 안에서 자칫 위험을 느껴요. 재수 없으면 죽는 거죠. 레코아가 카미우의 출격을 말리다가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카미우의 출격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초반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오고가 전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카미오가 탑승한 건 1호기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해체할 거기 때문에 굳이 흰색으로 칠할 필요가 없는 기체인 거죠. 무단 출력 너무 자주 나온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건담 시리즈에서. 결국은 브렉스는 또 내보는데 찬성을 합니다. 카미우가 진짜 제2의 아무로레인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죠. 뭐 죽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로가 아닌 게 되죠. 제2의 아무로가. 뉴타입도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카미유의 건담 마크2 출격을 보고 있으면은 뭐 지금 생각해보면 한 팔이 없는 채로 출격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 에마가 죽는 걸로 뭐 입증이 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물론 건담 마크2와 파라스 아테네의 기본적인 성능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요. 건담 마크2는 그리프스 전쟁 초기 기체고 파라스 아테네는 시로코가 직접 설계한 후계 기체잖아요. 아마 49화쯤에 갔을 때는 스토리 전개가 너무 빠르고 한꺼번에 많은 캐릭터가 죽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카미오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사도 아버지 뭐 뒤에 약간 이렇게 비속어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조우하자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싶어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그럼 대위라고 또 부르고요. 슬슬 작화가 무너집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빈라이프를 겨냥하긴 하는데요. 또 쏘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직접 쏘지는 못했습니다. 수성의 마녀에서야 구엘이 모른 채로 뭐 아버지도 죽이고, 기동전사관도 역습의 샤에서 뭐 아버지를 직접 살해하는 뭐 장면들 뭐 그런 것들도 나오긴 하지만요. 쿠에스파라야가. 근데 또 아들은 또 쏘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또 쏴요. 여기서 프랭클린은 마구잡이로 쏩니다. 건담마크트 작화가 계속 이상하죠. 근데 저게 클레이 바주카의 실탄에 한계가 있는 건데 말이죠. 아마 프랭클린은 릭디아스를 가지고 돌아가면 마르가리타 행복하게 잘 살고 또 티탄즈로부터 대접도 받고 영웅 취급받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질로 잡혔던 것도 다 무마가 되고. 자, 어디선가에 날아오는 포화에 릭디아스의 가슴 부분, 저게 콕피트가 있는 게 아니죠. 조종석은 머리 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체가 격파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 휘말려서 죽는 게 아니고, 일단 프랭클린이 또 나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데, 하지만 카미오가 바로 걷어들이려고 또 안 하고요. 그리고 뒤늦게 폭발에 휘말려서 프랭클린이 죽고, 카미오는 뭐 아주 심한 욕,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인들도 다 아는 욕을 합니다. 수성의 마녀에서 또 보면은 뭐 미오리네도 아버지를 거의 저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건담 시리즈 전통이죠. 토미노 감독이 만들든 만들지 않든. 아, 이제 앞부분에 토미노 감독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건담 시리즈가 도대체 왜 부모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냐. 토미노 감독의 부모 세대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일본을 패전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리고 숱한 일본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극을 일으킨 데 대한 토미노 감독의 비판적 의식이 건담 시리즈 투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느냐? 왜 비극을 막지 못했느냐?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기동전사 건담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숱한 건담 시리즈들에 녹아들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어느 나라든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고통을 받는 거는 늘 있는 얘기잖아요. 저도 기성세대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좀 미안한 측면이 있죠. 젊은 세대에게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뭔가 세상을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 격추되는 모비슈트는 샤아 전용 릭디아스밖에 없고 죽은 사람도 프랭클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샤아는 단 4편 만에 뭐 5편 만에 전용기가 없어진 겁니다. 샤아 전용 릭디아스가 5타 만에 퇴장.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화면 전체가 물들여져 있는데요. 이게 아마 뭐 방 안에서 조명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감금 상태의 에마가 잠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프랭클린 이런 식으로 안 대했냐는 거죠. 오히려 에마보다 프랭클린이 더 인성을 놓고 보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이죠. 아, 그런데 이 초록색으로 약간 뭔가 그 색깔이 전체적으로 마치 뭐 필터를 먹인 것처럼 된 게요. 사실은 일본의 그 단행본으로 나온 작품 책 서적들 찾아보면은요, 이 부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새파랗게 돼 있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의문입니다. 아마 최초 방송 때부터 이렇게 된 건지, 그럼 왜 셀들이 공개된 컷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부분은 그 기동전사 제타 건담 극장판 별을 잇는 자에서 완전 신작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쿼트로가 카미유에게 뭐 샤 아즈나블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 대화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카미유가 만약에 부모를 정말 애틋하게 사랑을 했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뭔가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슬픔도 없진 않지만 분노가 정말 크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카미유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방치된 채로 양육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미유의 성격도 이렇게 약간 좀 다혈질, 좀 제멋대로 이런 네,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크와트로는 굳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 예, 본인도 또 비극을 경험했으니까요. 이제 이게 기동전사 건담하고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또 차이 뭐냐면요. 기동전사 건담 안에서 또 샤아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알아? 이런 거죠. 굳이 또 자기에게 꺼내요. 지금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와토의 반응 정확한 평론이군 이 부분은 극장판에서 제로 새로 신작화로 이루어져서 아주 유명하게 미모로도 남아있죠. 그러면서 그 샤의 처지, 그러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 다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상황과 현재 카미유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카미유는요, 크와트로가 곧 샤라는 걸 아직은 몰라요. 그런 것까지 감지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만큼 지금 슬픔으로만 차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분노가 있다고 그랬죠. 아마 샤아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을 때 모두 슬픔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카미오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큽니다. 굳이 이제 레코아의 이야기는 레코아는 샤아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크와트로가. 네, 지금 이제 자신이 속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인이란 얘기를 하니까 또 하만의 유명한 대사 또 속물 이 대사가 또 생각이 나네요. 부끄러움을 알아라 속물. 아,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군요. 기동전사 건담은요, 제타 건담과 달리 아무로가 또래 집단하고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연상인 사람이 브라이트나 미라이 정도밖에 없었고요. 자기보다 뭐 어린 아이들 뭐 3명 고아 외에는 없었는데, 근데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보면은 현실 인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카미유보다 그 위에 성인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카미유보다 나이가 어린 카츠도 이제 파일럿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동전사 건담에서는 카미유보다 어린 파일럿은 없었거든요. 근데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서는 카미유가 성숙해지는 대신에 그걸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카츠의 뭔가 돌발 행동들, 또 뭔가 어린애 같은 면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카츠는 또 비극적으로 죽고요. 카츠의 비극적인 죽음이 카미유의 정신붕괴에 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게 되죠. 이번 원래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이 소설판에서는 레코아가 쏴서 프랭클린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루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없는 포화에 의해서 프랭클린이 죽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비극적으로 죽은 거죠. 다음 화에 또 제리드가 또 바보 취급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라일라가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코아는 지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다음 제 6화 지구권으로 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